내용과 좀 더 자세하게 전화 연결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옥현 전 국정원 제1차장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발사체 어떻게 보십니까? 일찍이 예. 북한이 이번 한미 연합훈련이 시작되는 기간 중에 최소한도 중강도 이상 정도의 도발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다. 이런 전망을 우리 정부와 전문가들이 해왔었는데 예. 이런 전망대로 북한이 결국 도발을 했다. 즉 북한의 어떤 군사적인 도발은 상존한다. 우리 한반도에서 이런 거를 여실히 증명해주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네. 오늘이 한미연합훈련 6일째잖아요. 네. 좀 이것과 관련해서 좀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물론 당연하죠. 예. 이미 이번 한미 연합훈련을 통해서 우리 한미 양 당국이 강력한 대북 응징을 지금 보여줄 예정으로 있고 사상 최대 규모의 병력과 첨단 장비를 모두 동원하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북한 당국은 성명을 통해서 이런 한미 연합훈련에 가만히 있지 않겠다. 그러면서 이 상당한 수준의 도발을, 즉 맞대응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의지를 표명해 왔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번 도발은 한미 연합훈련과 직접 맞대응하기 위한 그런 북한의 전략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네, 오늘 오전 7시 36분에 발사가 됐는데 평안북도 동창리는 어떤 곳입니까? 평안북도 동창리라고 하면 우리가 잘 알듯이 북한의 가장 대표적인 미사일 기지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때는 거의 동창리에서 이런 우리 동해 쪽으로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이 일반적인 북한의 도발 행태이고 예. 그런 북한의 어떤 상습적인 그런 도발 미사일 기지로 활용되는 것이 바로 동창리라고 하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이제 저희가 자막으로도 속보를 내보내고 있는데 우리 국방 당국은 ICBM 쪽에 무게를 좀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이렇게 무게를 둘 때 어떤 정황을 바탕으로 이런 분석을 내놓게 되나요? 여러 가지 이제 비행 거리라든가 발사 각도라든가 많은 분석 요인들이 있는데요. 이번에 이제 우리 국방 당국에서 정확하게 근거를 지금 제시하지 않고 있지만은 누가 보더라도 이번에는 이제 ICBM 가능성을 맨 먼저 거론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김정은이가 이미 신년사에서 자기로서는 북한으로서는 ICBM을 발사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갖춰놓고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 그 이후로도 ICBM 내 발사 위협을 여러 차례 강조해 왔었거든요. 예. 더군다나 최근에 지난 2월 달에 북한이 발사할 때 그게 이제 ICBM일 가능성이 높은 걸로 전망을 했었는데 모든 분석을 다 해보니까 ICBM이 아니고 중거리 미사일인 IRBM이었었거든요. 그 IRBM 중거리 미사일 시험이 성공적으로 끝났기 때문에 네. 이번에 김정은이가 신년사에서부터 강조한 ICBM일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다. 그렇게 보입니다. 네, 신년사에서 물론 그런 발언을 하고 중요성을 강조해왔지만 보통 미사일 기지 주변의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그런 상황이 없었던 것 같거든요. 이렇게 포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사일을 발사할 수도 있는 겁니까? 최근년에 들어와서 네. 북한의 사전 미사일 발사 징후 같은 것이 파악되기가 굉장히 어렵고 네. 그래서 이제 우리라든가 미국이라든가 또 일본 우리의 우방들이 어떤 미사일 발사 징후를 사전에 탐지하기 이전에 이렇게 기습적으로 발사하는 경우가 많은데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는 이런 고정 발사대에서 발사하는 것이 아니고 이동 발사체 테일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 이동 발사체를 통해서 발사하기 때문에 발사 징후는 판단하기가 최근 들어와서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내에서도 지금 이제 우려되는 것이 이런 미사일 발사, 실험 발사 징후를 포착하기 어려운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선제 타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즉 네. 북한이 핵 미사일 발사 징후를 보이면 발사하기 직전에 먼저 타격하겠다고 하는 선제 타격이 무용론에 그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점차 현실화되고 있는 하나의 증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이 북한이 해마다 그 독수리 훈련에 반발해서 지금처럼 3, 4월에 집중적으로 미사일을 쏴서 무력 시위를 하는 양상을 보였었는데 아무래도 무력 시위라고 봐야 되겠죠? 이번에는 이제 만약에 ICBM급 무력 발사다, 미사일 발사다 그러면은 상당한 수준의 무력 시위일 수밖에 없고 이거는 단순한 시위가 아니라 이미 북한은 핵
핵을 소형화, 경량화 시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만약에 이게 이번이 ICBM급 미사일 발사의 성공이다 이렇게 판명이 날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핵 탄두를 거기에 얹어가지고 미국 본토까지 공격할 수 있는 핵 미사일 능력을 갖췄다 이렇게 볼 여지도 충분히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앞서 이전에 태영호 공사의 인터뷰에서도 뭐 태영자를 앞두고 대형 도발의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북한의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무력 시위 또 김정남 암살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게 김정은의 통치 스타일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김정은이가 지난 5년 전에 취임한 이후에 지금까지 다양한 형태의 도발을 해왔는데 가장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한 2년 전이라고 제가 보기에 이제 생각이 됐는데 네. 1년에 한 25여 발 정도의 미사일을 계속 발사해 왔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현재 미국 내에서 이런 북한의 무모한 미사일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전술 핵무기까지도 배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 미국의 NYTG 보도를 통해서 이제 다 알려져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금년 같은 경우에는 특히 북한이 이 많은 종류의 다양한 형태의 미사일로 무력 시위와 미국에 대한 어떤 맞대응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 북한이 또 최근에 김정남 독살 사건으로 국제적인 고립에 몰려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심지어 강철 만리 주재 대사가 추방됐다는 보도까지 나왔는데 왜 이런 상황에서 이런 도발을 감행해서 더욱 더 계속되는 고립에 자처를 하는 걸까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예. 두어 가지로 이제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북한 김정은 정권의 어떤 존립을 위해서는 강력한 핵 무장력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김정은이가 확실하게 정립을 하고 예. 그러한 그 핵 무장 이론에 의해서 김정은 체제를 지탱해 나가고 국제사회에 저항을 해서 결국은 이런 강력한 핵 무장력 추진이 북한을 국제적으로 고립시키겠다는 이런 전략을 무시시키겠다 이런 게 이제 하나 들어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중동 지역의 지도자들이 이런 핵을 포기를 통해서 결국 체제 생존을 확보한 것이 아니라 독재자들의 어떤 죽음을 몰겨오게 하는 그런 결과를 낳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중동 지도자들의 어떤 체제 종말 이런 걸 보면서 핵을 더욱 키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렇게 강력하게 도발을 통해서 체제 존립의 기반을 닦는 것이 체제를 일면 가져오기도 하지만은 다른 한편에서 북한의 가장 강력한 후원자인 중국이 오히려 이런 북한 체제를 달래면서 네. 또 이 체제의 어떤 구멍을 이용해서 북한 체제의 연명 역할은 중국이 포기할 수가 없다. 즉 어떠한 국제정치적 환경에서도 북한이 중국에 대해서 전략적 자산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중국 지도자들이 알고 북한을 말하자면 생존은 물론이고 체제 변화에 중국도 반대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북한 지도부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중국이 어느 정도 이제 용인을 한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쏜 미사일 중국도 역시 알고 있겠죠?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가장 우리가 이제 눈여겨봐야 할 것이 최근에 북한의 도상이 중국을 갔지 않습니까? 이길성인가? 네. 중국을 갔다 온 직후에 이렇게 쏘았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은 이것이 이제 중국한테 가서 설명할 수도 있지만은 예. 북경까지 고위 지도자가 가가지고 미사일 발사를 중국한테 통보했을 때 과연 중국이 가만히 있었겠느냐? 그거는 아무리 외형적으로 중국과 북한이 우호 관계를 유지한다고 했다 하더라도 중국 입장에서는 체면이 걸려 있는 기 때문에 양해했을 가능성도 없고요. 특히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한테 고위 인사가 갔을 때 할 가능성은 굉장히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그렇다고 북한이 자국 내에 나와 있는 북한 중국 대사라든가 또 다른 외교 채널을 통해서 중국한테 사전에 통보했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김정은이가 들어와가지고 이런 각종 중대형 도발을 할 적에 중국한테 통보하는 사례가 자꾸 줄어들고 있어요. 네. 그렇기 예. 때문에 이런 연장선상에서 중국에게 사전 통보했을 가능성은 저는 희박하다 이렇게 봅니다.
네, 또 또 그렇게 최근 해야만이 네네. 중국에 사전에 통보하지 않고 일정 수준에서는 중국에 협조를 하고 일정 수준에서는 중국에 협조하지 않는 이런 자세를 보이는 것이 오히려 김정은으로서는 자기의 어떤 전략적인 카드가 중국한테 더 강하게 먹혀들지 않냐 이렇게 생각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또 최근에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중국이 경제적인 보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중 관계가 악화되는 상황인데 이렇게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하는 상황에 대해서 특별한 제재를 가하지 않고 우리 쪽에 사드 배치 문제만 삼는 건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미사일 발사로 인해서 중국은 지금 앵커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입장을 취한다면 중국마저도 국제사회에서 상당히 뭐라 그럴까 이 고립되는 그런 형국을 맞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과 마찬가지로 중국은 사드에 대해서는 초지일관 강력한 어떤 저항 그런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예, 최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두 차례 국가안보팀 회의에서 전술 핵무기 배치 또 선제 타격로 이렇게 뭐 회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전술핵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이제 뉴욕타임즈가 보도를 했는데요. 통상 뉴욕타임스가 이런 안보 관련 보도를 할 적에는 정부 내의 움직임에 대한 미국 내외의 여론, 분위기 이런 거를 탐색하기 위해서 NYTG에 사전에 흘려서 보도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NYTG 보도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사실일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고 만약에 북한이 앞으로 지금과 같은 도발 행태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 분명해졌을 때 미국은 최종적으로 전술핵 재배치 문제를 상당히 적극적으로 검토할 가능성이 많고 그거를 실행에 옮길 가능성도 굉장히 농후하다. 단순하게 이 전술핵 재배치가 중국이나 북한에 대한 경고성 의미로 검토하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예, 이번 달 하순에 미국의 틸러스 국무장관이 한중일 3개국을 취임으로 처음으로 순방하기로 돼 있는데 아무래도 이번 순방에서 북한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제가 보기에는 다양한 옵션을 가지고 한 간에 또 미국과 일본 간에 협의를 하겠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이번 방문의 가장 큰 핵심은 지난 매티즈 국방장관의 어떤 방안과 방일에 이어서 사드 문제가 가장 중요한 의제가 될 것이고 북한의 어떤 핵 미사일 개발, 이 발전 속도 이런 거에 대한 양국 정부의 공통 인식을 유도해내는데 목적이 있다고 보는데요. 이번에 미국 국무장관이 방안을 통해서는 북한의 어떤 이런 핵과 미사일에 대한 대응뿐만 아니라 김정은 체제의 어떤 체제 전환 문제, 즉 김정은이를 드러내든가 해서 북한 체제의 성격을 바꿔나가는 이런 장기적인 고도의 전략 문제까지도 깊이 논의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마지막으로 지난 3일이었죠. 북한이 노동신문에서 신형 전략 무기를 언급한 바가 있는데요. 오늘 발사한 것과 좀 어떻게 연계해서 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김정은 입장에서는 이미 단거리 미사일이라든가 중거리 미사일을 통해서는 감 이런 데까지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그런 핵 미사일 발사 능력을 갖췄고 유일하게 남은 과제가 미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 개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KN-08이라든가 KN-14 이런 신형 대량형 장거리 미사일 기술을 계속 축적시켜 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정은이 입장에서는 이런 ICBM 개발을 통해서 국내적인 입지를 상당히 키워나가고 그걸 통해서 만약에 있을지도 모르는 미국과의 어떤 직접 협상에서 상당한 협상력 레버리지로 활용하는 전략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상습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전략 무기 중에 하나로 이번 ICBM 발사 문제는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전옥현 감사합니다. 전 국정원 제1차장이었습니다.